중국 당국이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비자 규정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올해 초 국경을 재개방했지만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 연결해보죠. 임강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중국을 찾는 외국인이 뚝 끊겼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올해 상반기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눈에 띄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여행사를 통해서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5만 2천 명에 그쳤는데 지난 2019년 1분기 370만 명과 비교하면 1.4% 수준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그나마 절반 이상은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발 입국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를 방문한 외국인 수도 2019년과 비교해서 4분의 1에 못 미쳤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규제를 풀고 국경을 열었지만 외국인 방문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경 재개방 직후 중국을 왕래하는 항공편이 부족했다지만 더 큰 원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반간첩법은 여행객들의 중국행을 덧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반간첩법 시행에 앞서서 중국 본토 여행을 재고하라는 여행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관광뿐만 아니고요. 중국으로의 비즈니스 출장, 또 투자 등을 꺼리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국경 재개방 이후 경기 회복에 총력을 쏟고 있는 중국 당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입국 비자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중국 공안부가 어제 행정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26가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도착 비자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을 자주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입국 비자는 최대 3년 동안 연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최근 국가 외환관리국과 하반기 업무 회의를 했는데요. 외국인의 투자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시장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투자 가능한 유형을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기 침체 상황에서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북부 지방이 큰 홍수 피해까지 입었는데요.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등 동북 지역에도 많은 비가 쏟아졌다고요. 네, 지난 주말부터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을 휩쓸고 간 폭우 구름이 이번에는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등 동북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동북 지역 곳곳에 적색 경보 등 폭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하얼빈 등 도심 도로가 침수되면서 관광지 대부분은 폐쇄가 됐고요. 야외 건설 현장의 작업도 대부분 중단이 됐습니다. 농가와 창고 등이 침수되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이룽장성 우창은 중국 동북 지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데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올해 쌀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물폭탄을 맞은 베이징과 허베이성에서는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수해 현장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한 고급 호텔 침수 소식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비만 8억 위안, 우리 돈으로 1,465억 원이 들어간 호텔이 이번 폭우로 쑥대밭이 된 겁니다. 8년의 공사 끝에 지난해 4월 문을 열었고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지 1년여 만에 이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장 큰 폭우 피해를 입은 허베이성 주어저우시에서는 온라인 서점 물류 창고가 잇따라 물에 잠겨서 창고 안에 있던 수백만 권의 책이 모조리 침수됐습니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 출판사 물류 창고에 각각 보관 중이던 책만 400만 권과 360만 권으로 이 두 곳의 피해 금액은 모두 9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데 이번엔 어떤 이유입니까? 네, 라이칭도 대만 부총통이 다음 주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길에 미국을 들러가기로 한 데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라이 부총통은 출국길에 미국 뉴욕을 또 귀국길에는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경유하지 않는 것을 두고 중국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미국을 경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놓았고요. 관변 매체들은 대만 해협의 긴장감을 높이는 새로운 사건이 될 것이라며 군사적 압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워서 미국과 대만의 공식 교류를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차이잉원 총통 역시 지난 4월 중남미를 방문하면서 미국을 경유했지만 워싱턴을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2일과 3일 대만을 전격 방문했던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 의장은 대만 방문 1주년을 맞아서 미국은 대만과 함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은 당시 펠로시 전 의장의 대만 방문을 문제 삼아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위협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지난 1년 동안 군함과 항공기를 동원해서 대만 해협 중간선 침범을 상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